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것들은 5,000원대부터 15,000원 이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언저리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맛있게 잘 만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손진호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교양대학에서 수레스계와 주도를 강의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술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세계와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주도로서 다가갈 수 있는 교양 과목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술 좋아하면 재밌긴 한데 구할이 와인 관련입니다. 난 맥주 좋아해서 좀 아쉬웠음. 사실 위스키나 맥주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짧은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와인은 조금 더 학과목으로서의 어떤 그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문명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와인을 좀 치중하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5년 1학기부터는 맥주를 따로 독립시켜서 한 타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술세주 수업을 들은 뒤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와인 코너를 괜히 한 번씩 기웃거리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주최하시는 와인 시음회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술도 이렇게 가끔씩 많이 마시고 하지만 이왕이면 좀 알고 마시면 좋은데 굳이 비싼 와인 아니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와인들을 사서 마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놀랍게도 편의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오늘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도 편의점이 있잖아요. 평소에 한 20,000원짜리 하는 와인이 지금 현재 7,000원에 막 이렇게 3분의 1 가격으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인들 정말 좋거든요. 와인과 맥주도 나오고 또 위스키라든지 사케라든지 바이주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가의 좋은 술들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나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냥 제일 맛있고 편한 와인은 그냥 10,000원대 와인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와인은요, 때로는 50,000원, 100,000원짜리가 보통일 수도 있고, 어떤 건 100,000원, 50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생산량이 워낙 적고 특별한 곳에서만 만들어지고, 또 그 생산자가 명품 생산자이기 때문에 높은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종합마트나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것들은 5,000원대부터 15,000원 이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언저리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좀 더 넣어주고, 이게 좀 넘치네, 그럼 좀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실 때 집에서 편하게 삼겹살하고 불고기하고 먹을 때 특별한 품종, 특별한 브랜드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10,000원 언저리의 와인이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팁: 매 수업마다 와인병을 챙겨가야 함. 과제 팁: 만화에서 날 법한 미식 표현도 약간 응용함. 2018년이니까 역시 코로나 이전이니까 대면 수업할 때의 학생입니다. 사실 와인이 여러 가지 일반 주종과는 달리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딸까? 그럼 이제 따려면 이런 식의 그 도구가 필요하죠. 제가 이제 대면 수업할 때는 학생들에게 집에 있으면 가져오고, 가능하면 또 이렇게 수입사에서 또 샘플로 나오면 제가 받아다가 주기도 하고 해서, 이것하고 매주 이렇게 와인병을 가져오면 이 와인병을 같이 따는 법을 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사람이 지은 만화책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책 한 50권 정도 돼요. 그 안에 정말 재밌는 표현이 많이 있죠. 이거 들으면 정말 와인을 안 마시고는 못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와인 마셨는데 내 몸이 꽃밭에 가 있고, 와인 마셨는데 내가 저 알프스의 마태 오른 산봉우리에 올라가 있고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얘기해 주니까 이 강의는 나의 기존 식습관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미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주었다. 이건 정말 기쁘고요. 독일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여러 국가를 갈 때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늘 점심, 저녁 시간을 많이 갖고 여유를 갖고 음식을 이것저것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냐,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그래서 이왕 먹는 거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맛을 느끼면서 먹어보자. 이건 왜 새콤하고, 이건 왜 달콤하고, 이건 왜 짭조름하고, 그런 식의 것들. 그래서 제가 수업에 올리브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샤케트리에 대해서, 발사믹고 치즈 등등해서 미식 수업을 또 2시간 집어넣고 있거든요.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술이든 그냥 편하게 마셔서 그것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해주면 좋거든요. 또 약간의 취하기 위해서 먹으면 또 취기를 주면 그 목적을 다한 거니까 좋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2차적, 3차적인 목적이거든요.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을 통해서 프랑스를 알게 되고 이탈리아를 알게 되고 특별한 역사를 만들었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 먹고 그냥 배부르면 됐지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이 잘 맞는 것. 이 피자가 있는데 이 피자는 왜 말가리따라고 하는 이름의 피자일까? 이탈리아의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폴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세요? 응? 빨강색, 브라보? 흰색입니다.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 흰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죠. 이탈리아가 통일하고 이제 국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폴리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피자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탈리아의 통일을 기뻐하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피자인데 그 위에다가 이탈리아 국기 색깔로 피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바질, 없으면 루꼴라 들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은 뭘까요? 하얀 치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식자재가 바로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빨간색이 되는 거죠. 미식, 식자재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미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의 역사, 품종, 그리고 고르는 방법 등등 배워가서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사실 와인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품종에 대한 지식이에요.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적포도, 청포도 가지고 레드, 화이트가 만들어지고 또 로제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종을 기억하고 그 품종의 또 독특한 색과 향과 맛이 있거든요. 품종에 대한 지식은 와인 상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을 좋아해서 들었는데 저보다 더한 술 진진러들이 많다는 걸 알게 해준 수업이다. 술의 세계 주도가 9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단톡방이 한 120명 되는데 수업 끝나고 자, 나가실 분 다 나가세요. 근데 만약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1년에 뭐 몇 번씩 있는 코엑스의 주류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음의 정보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보도 올리고 또 시음회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저는 5년 전의 학생, 7년 전의 학생들하고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인천공항에도 막 취업한 학생도 있고 여기저기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억하고 오시죠. 정말 이제 같이 맛술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로 교양다운 교양입니다. 테이블 매너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전공이 있죠. 법학을 하든 경제학을 하든 또 뭐 여러 가지 전공을 하든 결국 이제 내가 그 전공을 발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은 사회고요.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하는 규범이라든지 매너는 전공을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자석에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다양한 심포지움, 세미나실에서 발휘해야 되는 어떤 도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술의 세계 주도를 통해서 충분히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주 수업 중에서 중간고사 직전에 테이블 매너를 강의를 해요. 모든 테이블 매너의 시작은 식사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 식사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또 와인이라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첫째는 아무래도 와인을 완샷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 이제 와인잔이 있으면 그 와인잔이 한 3분의 1 정도 따라 놓고, 왜냐면 나머지는 또 향을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향이 피우는 것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잔이 한 번 마셔서 없어질 정도의 분량이 있으면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옆에 친구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와인이 거의 다 변네? 그러면 또 와인을 들고 더 드시겠습니까? 그런 권주하는 것도 있고요. 건배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잔만 싹 들어서 상대방의 눈을 맞춰서 아이 컨택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기본적인 매너가 되죠.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수업을 듣고 와인을 살 때, 치즈를 고를 때와 같은 일상적인 순간에서부터 문화와 연결된 부분들까지 배운 점이 많기에 매우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술을 통해서 그 술이 만들어진 국가, 사회, 그 술을 만든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지식과 이해도 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술과 음식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와인은 하나의 자석이고 와인 주변에 있는 와인 문화는 자기장이다.
자석이 주변 것을 끌어들이면서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그 자기장은 동서남북 지구 어디에 서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류가 지난 1만 년 전에 사람들이 쭉 모여 살게 되고 모여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문화와 문명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그 문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명 현상이 다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성품도 다르죠.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마시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서 저는 술을 골랐던 거고 그 술은 와인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각각 국가마다 중요한 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외우고 느끼고 얘기할 게 많고 공부할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꼭 필요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즐겁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아이템 중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빠질 수 없고 이 과목을 교양으로 거치면서 겉으로 들은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또 이렇게 전파시키고 작고 중간 커다란 공간이 즐겁고 행복해지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의 세계와 주도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필수템이다.